네, 이번 영상에는 테마주 매매 뭐 요령이나 아니면 좀 유의해야 될 사항들 그런 것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 중국서 뭐 흑사병 환자 2명이 확진 판정됐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뭐장 마감 전이나 시외에 뭐 제약 의약품 회사들 종목들이 크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인터넷에는 당시에는 뭐 페니실린계 항생제가 투약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관련주들이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 어쨌든 이제 겐타마이신이라는 항생제를 투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 나름대로 좀 찾아보고 해서 항생제의 종류를 보니까 이렇게 페니실린계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겐타마이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겐타마이신을 제조 판매하는 그런 제약사들을 좀 조사를 해서 뭐 차트라든지 아니면 재무 실적 등을 좀 조사해보고 분석해보고 일단 메모를 남겨둔 상태에서 쭉 살펴봤죠. 그리고 뭐 이런 제품이고 이글벳은 이제 가축, 소돼지, 닭에 투여되는 이제 겐타마이신을 제조하고 있었고요.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기존에 뭐 존재했었던 테마가 아니라 이제 아직은 이제 테마는 아니죠. 테마로 될 가능성이 있는 이제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자료 조사를 미리 하게 되고요. 왜냐면 이제 인터넷에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테마가 형성된 게 아니라서 어떤 게 뭐 대장이다 관련주다라는 게 아직 명확치가 않은 상황이니까 미리 조사를 해서 좀 많이 상승한 종목들은 리스크가 있어서 접근이 좀 어렵다면 아직 부각되지 않거나 아직 시장이 모르는 종목을 찾아가지고 미리 매수해 두면은 또 그 종목이 조명됐을 때 크게 또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초기에는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테마주 매매를 할 때 좀 조건이 있는데요. 이게 좀 중요한데 이게 좀 잘 모르시면은 많이 혼돈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조건은 일단 테마가 되려면 대장이 있어야겠죠. 상한가 뭐 한두 번 정도 들어간 대장이 있어야지 또 후발주들도 이제 같이 움직이니까요. 또 관련 종목들이 충분히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재료의 파워겠죠. 뭐 피해나 수의 크기 아니면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런 것들이 테마의 힘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신규 테마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확실치는 않죠. 뭐 예전에 뭐 돼지열병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초기에는 좀 약간 그렇게 부각이 되지 않고 단발성으로 상승을 했다가 말하는데 그 이후에 좀 달라졌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신규 테마의 특성은 첫날에는 갭상승으로 시작한 장대음봉이 출현할 가능성이 많이 높아요. 왜냐면 아직 테마가 된 건 아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런 종목들이 이미 좀 기보유자들이 매물로 있기 때문에 그런 호재가 나왔을 때 매도하는 욕구가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매물들도 좀 처리가 되기 때문에 뭐 이게 어떤 세력이 있다면 그걸 굳이 뭐 비싸게 주고 살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그런 매물들과 새롭게 진입하려는 수요자들이 서로 뭐 충돌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걸 가지고 좀 이용을 해서 조금 회전을 시킬 필요가 있겠죠. 어, 그리고 또 후발주 매매 같은 경우는 이 테마가 아직 대장주가 안 나왔는데 후발주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미리 들어가 있으면 좀 굉장히 곤란할 수가 있어요. 안 갈 수 있고 아니면 테마로 진행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발주에 들어가는 거는 일단 대장이 나온 걸 확인한 후에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신규 테마는 좀 부각이 되니까 빨리 좀 매수해야겠다라는 심리가 생기는데 이때 좀 많이 물리는 것 같아요. 장대음봉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그걸 좀 보시면은 이제 국제약품이 그때 시외에서 상한가 같고 또 시세도 좀 크게 나온 편에 속하는데 시가가 20%로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시작을 하면 초기에 장대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겠죠. 그래서 실제 장대음봉이 나왔고 뭐 이글벳도 강했었는데 이글벳을 보시면은 장마감 전에 거의 20% 상승으로 마감을 해가지고 다음날 몇 프로야? 12% 상승으로 해서 장대음봉 나왔죠. 그러니까 갭을 이렇게 올려놓고 별로 올리지도 않고 이렇게 그냥 쭉 계속 하강하게 됩니다. 이게 신규 테마는 아니죠. 뭐 테마가 이제 테마성 재료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때 이런 현상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테마로 진행이 되려면 일단 뭐 흑사병이나 뭐 다른 이런 질병과 관련해서 기존에 움직였었던 패턴들을 보면은 일단은 발병이 된 게 초기고요. 그 다음에 이게 확산이 되는 뉴스, 그러니까 전염이 돼서 확산이 돼서 뭐 그 질병이 환자들이 좀 많아졌다, 감염자들이 점점 늘어났다, 이런 소식이 좀 늘어나면서 이 테마가 점점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좀 윗골을 달면서 이렇게 좀 그때도 단발성 상승이긴 하지만 상승이 조금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는 특성이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좀 밑에서 눌렸을 때 좀 하락했을 때 밑에서 잡았다가 뭐 또 이슈가 됐을 때 위에서 팔고 이런 매매가 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는 확산을 넘어서 우리가 이제 실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어떤 피해가 가깝게 다가왔을 때 그런 것들이 좀 강하게 테마로 부각이 되는데 예전에 뭐 돼지열병을 예를 들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에서 이런 것들이 발병이 됐다가 확산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관련주들에게도 좀 영향을 줘서 어느 정도 좀 상승세는 이어졌는데 그리 좀 강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이게 북한으로 좀 넘어갔다 이런 소식이 오면서 그때도 잠깐 이제 좀 꿈틀거렸었죠. 그리고 뭐 북한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뭐 가능성에서 좀 제기가 되면서 약간 이슈가 됐었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테마가 가게 된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휴전선 부근의 농장으로 전파가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피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연속적으로 지속성을 갖고 일단 상승을 했었고요. 이때는 이제 실제로 본격적인 테마가 시작을 하는 거니까 뭐 후발주를 가지고 커플링 매매도 이제 가능했던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흑사병은 아직 그냥 관망해야 되는 그런 시기고 일단은 이런 시기에는 일단 질병이 확산될 가능성은 있으니까 미리 관련주들을 좀 조사해 놓고 좀 옥석 가리기를 먼저 해 놓은 다음에 준비를 해 놓으면은 이슈가 다시 나왔을 때 매매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이제 장점이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 조사했던 제약사들 뭐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목록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시총이 큰 것들은 좀 빼고 또 차트도 좀 별로 안 좋은 것들, 차트가 안 좋다라는 건 이제 실적이 계속 갈수록 안 좋아지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또 차트도 계속 안 좋죠. 이런 것들을 좀 빼고 좀 시총이 가볍고 또 저평가고 차트도 괜찮은 종목들을 위에다 두고 이제 대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국제약품 같은 경우는 일단 이때 당시에 평가 가치는 굉장히 저평가 상태였고 차트도 어느 정도 바닥을 딛고 지금 올라와서 거래량이 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된 차트고 이제 정배열로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시기
이기 때문에 차트도 좀 괜찮았어요. 물론 이제 이런 매물들이 있기 때문에 상승에 좀 제한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회사가 저평가 상태고 차트도 뭐 나름 뭐 나쁘지 않다. 단기적으로는 뭐 6,000원대까지는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차트였다라고 이제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신일제약인데, 이제 신일제약은 워낙 이건 이제 거래량이 없는 종목. 근데 이 종목은 어쨌든 밸류에이션적으로는 봤을 때 저평가고 차트도 지금 바닥을 찍은 상태였기 때문에 만약에 테마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부각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때는 한번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아마 조명을 받게 되면 또 크게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으로 아마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이때 들어가면 안 되고 테마가 시작됐을 때, 그러니까 상한가 간 종목이 나왔을 때, 그러면 테마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이런 종목에도 한번 들어가 볼 만한 거죠. 근데 유의할 사항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종목은 좀 거래량이 너무 없는 종목이에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하루 일 거래 대금이 뭐 1, 2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될 때도 있어요. 이런 건 진짜 매매가 안 되거든요.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종목입니다. 거래 대금도 없고 거래량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사는 것도 사실 이렇게 쉽지 않고 많이 사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뭐 소량 조금 사놨다가 조금 이익 본다 생각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 말고는 그렇게 좋은 어떤 종목은 아니다. 대신에 저평가이고 거래량은 없지만 대장이 생겨서 테마가 시작이 된다면 뭐 이렇게 잠깐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들어가 가지고 급등을 좀 기대해 볼 수는 있다.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제대로 부각이 되면은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가 있거든요. 저평가 종목의 그 매력이 그런 겁니다. 테마로 일단 부각이 되면은 상승할 때 그 파워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테마주 할 때도 펀더멘털 같은 것들을 자세하게 좀 분석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정적이기 때문에 테마주가 좀 리스크가 높은데 그런 측면에서 이런 재무 실적이 좋은 종목을 가지고 한다면 상당히 좀 안정적이거든요. 그리고 좀 빠졌다 하더라도 추가 매수를 좀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종목들은 뭐 그렇게 딱히 와닿지는 않았던 게, 뭐 일단 차트들이 좀 보시면은 좀 앞에 좀 매물이 좀 많았던 종목이 있고 또 시총이 좀 큰 종목들, 이런 것들이라서 그다지 좀 매력적이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남제약이 있었는데, 경남제약은 사실 이제 그 바이오제네틱스랑 라이브플렉스 컨소시엄이 인수를 해서 일단은 리스트에 넣었는데요. 이렇게 이 두 개는 이제 작전주예요. 그래서 뭐 라이브플렉스나 이거는 이제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작전주가 테마를 좀 받게 되면은 또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좀 할 수 있고, 특히나 이 두 종목은 차트도 잘 만들어 놓은 상태라 가지고 그래서 특히 더 관심이 갔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뭐 이 두 종목은 뭐 때문에 오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당일날 이렇게 올랐어요. 근데 뭐 관련주로는 이제 바이오제네틱스는 일단 들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종목도 뭐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졌고 라이브 플렉스도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졌는데 오늘 크게 상승이 나왔죠. 그러니까 뭐 흑사병이 아니더라도 얘는 이제 뭐 이유가 있었던 작전주의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오늘 큰 상승이 나와서 16% 정도 상승이 나왔네요. 바이오제네틱스도 장중에 8%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라이브 플렉스가 차트가 아주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번 급등이 나오면은 뭐 굉장히 크게 순식간에 급등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도 이제 오늘 이렇게 급등이 좀 세게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분류를 해놓고 이제 준비를 해놓으면은 이제 테마주를 매매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보면은 흑사병 얘기를 하면 아직 테마가 아직 시작은 안 되었고 이제 만약에 확산된다라는 뉴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테마가 조금씩 만들어지면서 꿈틀거리는 이제 그런 시기가 아마 될 거고요. 이제 단발성이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성들이 제기가 되겠죠. 이제 관광객들을 통한 이제 전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이슈가 좀 제기되면서 뭐 일단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거나 그리고 이제 본격화되는 거는 실제로 이제 전염돼서 감염된 환자가 국내에 나타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다 그래 왔었잖아요. 뭐 어쨌든 뭐 중국 관광객이 뭐 이쪽에 들어왔다거나 아니면 국내 뭐 이제 여행객들이 이제 중국에 뭐 여행 갔다가 돌아왔을 때 뭐 검사를 했더니 조금 의심이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좀 검진을 해야 된다. 뭐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감염이 됐다라고 보고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피해가 와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테마주들이 그룹으로 형성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기간이 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절대 그렇게 되진 않아야 되는데 워낙 무서운 병이고 전염성도 강하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뭐 이 테마가 뭐 나오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테마를 하는 거는 그다지 기분이 좋지는 않은데 어쨌든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테마주가 이렇게 뭐 태동되는 원리 그리고 이렇게 발전돼서 테마로 이렇게 꽃피우는 그런 과정들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유의할성이 꼭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마성 재료가 나온 거지 테마가 형성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상한가가 일단 나와 줘야지 그 다음부터 후발주 매매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후발주로 생각되는 종목들은 대장이 나온 다음에 뭔가 상한가 가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아시니까 그런 히스토리를 잘 아실 거고 뭐 구충제가 뭐 암 환자한테 효과가 있다고 해서 최근에 몇 종목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제일바이오가 뭐 상한가까지 나오면서 올라갔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전고점을 넘어서는 상한가가 나오면서 대장이 이제 대장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같이 얘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면서 뒤따라서 이렇게 장중에 움직이는 종목들이 생기게 되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진바이오텍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알리코제약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를 할 때 지금 제일바이오가 막 상승을 하고 있고 탄력이 좋다 그럴 때는 이제 알리코제약을 보면서 이제 들어가 가지고 미리 사놓으면은 이제 얘가 어느 정도 선으로 올라갔을 때는 얘도 이제 후발로 이제 움직이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고 그런 매매들을 좀 많이 했었고요. 최근에 뭐 항공사 인수 관련해 가지고 아시아나 IDT가 크게 상승을 했었죠. 아시아나 IDT. 이거는 전에 제가 이제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매물대와 뭐라는 성격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당시에 제가 요때 여기 윗꼬리 음봉을 가지고 제가 전체 분석을 했고 여기 윗꼬리 분석까지 해서 했을 때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현재 이 파동 자체가 35,000원 정도까지도 좀 가능하겠다라고 왜냐면 이때 위치가 뭐 저평가 정도는 아니지만 적정한 평가 수준이었기 때문에 오버슈팅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리고 매물 분석을 했을 때
좀 의도적인 흐름들이 좀 많았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 보여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쨌든 밸류에이션을 보는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뭐 종목이 자신이 가진 어떤 고유의 평가 가치가 있는데, 그게 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임계치는 분명히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그 한계선이 어느 정도냐는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얘의 어떤 이런 종목의 밸류에이션을 좀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물론 기술적인 뭐 분석으로 고점을 뭐 맞추기도 하는데, 뭐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객관적이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제가 분석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IDT가 이제 상한가를 딱 가니까, 그러면 이제 후발주로서 에어부산이 있었는데, 이 종목 좀 재밌었어요. 이게 장중에 막 움직임이 뭐 시간차를 두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얘는 좀 느리게 따라가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흔들기가 좀 많이 나왔고, 그래서 약간 여기에 진입한 투자자에게 상당히 의심을 주는 여러 가지 흔드는 그런 패턴들이 좀 많이 있다가 급격하게 이제 장중에 상한가로 보내는, 이것도 이제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분석했을 때 여기 전고점 부분이 이제 그냥 얘의 한계선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얘도 여기서 고점을 만들고 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흑사병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그냥 조사만 해놓고 이제 대기할 어떤 때이고, 일단 뭐 조정이 얼마나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국제약품이 저평가 종목이고, 차트도 그 중에서는 좀 제일 괜찮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조정이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또 뉴스가 나오게 되면 또 상승을 할 수 있을 것도 같고요. 이제 뭐 그런 측면에서 미리 이제 준비를 해 놓는 거죠. 그리고 신일제약 같은 경우는 워낙 거래량이 없어서 이거는 이제 진입을 하면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신일제약 호가창인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시는 호가창은 다 이런 호가창이죠. 그래서 뭐 그냥 물량이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보시면 물량이 너무 없어요. 뭐 거래가 거의 이제 없고, 이 거래되는 단위 자체도 워낙 적어서, 이것도 이제 장중에 보시면은 뭐 정말 한 1, 2분에 한 번씩 뭐 거래가 되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또 다른 호가창을 보면은 이제 호가의 잔량이 지금 비어 있는 데가 많죠. 이렇게 공백이. 이런 것들도 좀 유념해서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거래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호가창이 그걸 알 수가 없는데, 요 단위 보시면 중간에 공백을 알 수가 있거든요. 10원 단위로 호가가 지금 올라가는데, 여기 50원에서 70원으로 가니까 60원이라는 요 호가가 지금 비어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비어 있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이게 지금 뭐 이거 계산을 해보시면 이게 뭐 100개니까 뭐 한 100만 원도 안 되는 물량이 호가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뭐 몇 천만 원 단위로 이렇게 최소한 있어야지 거래가 좀 활발하고, 그리고 1초에 뭐 수차례 계속 거래가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종목들이 트레이딩으로 굉장히 적합하지. 이런 종목은 왜 매매를 하냐면은 중장기로 보고 이제 매매할 경우에 이런 종목들에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살 때는 그냥 밑에다가 이렇게 그냥 분할로 그냥 쭉쭉 걸어 놓으면은 알아서 이제 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워낙 이제 얘네들은 거래가 없다 보니까 호가가 이제 비어 있어서 갑자기 누가 잘 모르고 팔면은 여기에 비어 있는지 모르고 그냥 딱 던지는데, 자기도 모르게 나는 지금 한 0.5% 정도 이제 손실로 팔려고, 이제 하락 때 이때 팔려고 했는데 마이너스, 실제 팔리는 건 마이너스 5.7, 1.57%에 팔리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에다가 잘 모르고, 뭐 여기 보시면 만약에 얘가 여기 1,0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여기다가 그냥 다 팔려고 시장가 1,000만 원 던져버리면은 이게 워낙 그 물량이 없으니까 완전 다 체결돼 버린다. 밑에까지 1,000만 원이면 여기 호가 한 10개를 다 그냥 잡아먹겠죠. 잘 모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차트에서도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없는 것들은 호가에서도 다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거래되는 그런 종목과는 이제 차이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 그걸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오늘 뭐 거래가 뭐 많은 종목 중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것도 이제 지금은 이제 장중 상황이 아니라서 뭐 정확하게는 뭐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 어느 정도 좀 물량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촘촘하게 탄탄하게 호가의 잔량들이 있어야지 매매에 적합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지금 소개시켜 드린 거고요. 그래서 신일제약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좀 이렇게 관심 소외주인 종목들을 들어가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상당히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되고, 차트로 보면은 뭐가 좀 있는 것 같은 그냥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이게 뭐가 좀 거래량이 들어왔다, 뭐 들어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뭐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뭐 8억밖에 안 돼요, 거래 대금이. 예. 그러니까 어 항상 거래를 하실 때는 그런 부분에 유의를 해서 하셔야 되고, 이런 거래하는 종목들은 정말 중장기로 모아가서 뭐 3개월, 6개월 뭐 그렇게 보시는 거 아니면은 일단 좀 접근을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면 이게 테마주 매매하면은 좀 이게 자체적으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꽤 괜찮은 것 같아라고 해서 그냥 들어가는데 안 움직이기도 하지만, 워낙 거래가 없어서 뭐 1,000만 원어치 샀다면은 이게 팔기가 되게 힘든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100만 원어치 사도 팔기가 힘든 종목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굉장히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테마주 매매에다가 이제 이런 내용까지도 한번 같이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약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이상으로 테마주 매매에 대한 내용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많이 길어졌는데 좀 중요하기도 하고, 이런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지 테마주를 좀 효과적으로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또 뭐 제가 뭐 대본을 준비하고 이렇게 설명을 한 게 아니라서, 항상 보면은 시간이 막 2, 30분이 지나 있어서 저도 이 영상을 올리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